네, 안녕하세요. 어썸골프 구독자 여러분. 스윙머신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PJ 투어 프로 유창현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레슨 내용은 아이언도 드라이버도 거리를 올바르게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 그 말은 방향성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그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그립을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공을 하나 쳤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그립의 힘이에요. 악력이죠. 일단 오른손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골퍼분들이 좀 많아요.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탑에 올라가면 오른손으로 먼저 흔히 말하는 좀 패는 동작이라고 또 하죠. 이렇게 위에서 바로 이렇게 오른손을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좀 과장한 거고, 실제로 봤을 때도 살짝은 이렇게 좀 먼저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언의 올바른 컨택도 안 나오고요, 레깅도 유지가 안 되고, 오른손에 힘 좀 빼고 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다운스윙하는 그 0점 한 3초, 4초 이 사이에 오른손의 힘을 잠깐 풀었다가 공 쪽에서 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립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네, 오른손에 힘 빼는 방법. 오른손을 보통 잡으실 때 손바닥이 하늘 보게 잡아서 중지와 약지를 약간 이렇게 껴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깊숙하게 넣어서 거의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까지 껴잡게 되면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의 대다수는 이제 그립을 막 교체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잡았을 때 이 그립 쪽에 파여요. 엄지 부분이. 엄지 부분도 파이고, 심한 분들은 검지 부분도 조금 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잡아버리면 오른손의 힘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그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보면은 엄청 많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딱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도가 있는 이 샤프트를 최대한 채찍처럼 만들어서 쳐야 되는데, 약간 쇠파이프처럼 만들어 놓고 치는 거예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올라가면 원하는 위치까지 와서 풀어서 칠 수도 없고요. 결국은 저희는 오른손을 쓰는 타이밍은 잘 가지고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오른손이 역할이 들어가면서 스피드를 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른손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마냥 힘을 빼버려도 안 되지만 그립을 아까처럼 잡게 되면, 그렇게 껴잡게 된다면 대부분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가지고 온다고 해도 여기서 가지고만 왔기 때문에 또 오른손을 써야 될 타이밍엔 정작 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립을 보면은 이 중지와 약지를 이 중간마디에 걸칠 거예요. 이렇게 중간마디, 그리고 중간마디로 걸쳐서 잡아준다. 그러면 오른손이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이미 벌써 잡았을 때부터 아까처럼 쇠파이프를 만들어 놓고 휘두를 수는 없어요. 이미 약간 낭창거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립을 봤을 때는 약하게 잡는지 몰라요.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결국 그립이 공간이 조금, 손이 조금 놀아요. 네, 그립을 잡았을 때. 그래서 중간마디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좀 휘두를 수 있다는 거.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견고하게 그립을 잡으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견고한 거랑 힘을 세게 줘서 잡게 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견고한 것보단 사람들이 세게만 잡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지와 약지를 중간으로, 중간마디로 잡게 된다면 견고함이랑 거리가 좀 멀 수 있어요. 멀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본인 느낌엔 헐렁헐렁거리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헐렁헐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립을 계속 강하게 잡게 되는 이유는 공을 치면서 이제 임팩을 주다 보면은 이 스윗스팟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3개 치면은 하나 정도는 조금 희한한 데 맞기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스윗스팟에 안 맞으면 헤드가 살짝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아, 나 방금 그립이 돌아가서 공이 잘 안 맞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꽉 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꽉 잡게 되면은 꽉 잡게 될수록 더 딱딱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알려드린 그립을 잡고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 이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거부감이 상당히 들어요. 왜냐? 찝찝하거든요. 찝찝하고 뭔가 불편한 것보다는 평소에 잡았던 그 세게 잡았던 그 그립에서 되게 느슨하게 잡는 그립이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치다 보면은 뭐지?
손맛이 왜 이렇게 좋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왼손 먼저 잡고 오른손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손에 힘이 절대 안 들어가요. 하지만 막상 칠 때는 또 올바른 타이밍에서 써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깊숙이 넣어서 약하게 잡는 것보다는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중간 마디에 걸쳐서 약하게 잡게끔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공을 칠 때는 더 강하게 칠 수 있어요. 왜냐? 저희는 여기서만 힘을 쓸 수 있거든요. 이 매트의 끝과 끝을 사용하는 게 아닌 임팩존의 이 최대한 공 쪽에서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지는 점은 뭐냐면 아웃인으로 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왜냐면 백스윙 탑이 올라가서 이제 아웃인으로 치시는 분들께서는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신 분들도 있고 마냥 그냥 어깨가 엎어져서 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채가 그냥 약간 아웃인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한테는 이 그립을 잡았을 때는 다운스윙 때 약간 채가 샬로잉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좀 나와줘요. 왜냐면 오른손에 그립을 뺐거든요. 사실 강하게 잡고 샬로잉을 하라고 막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순간에 다운스윙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고요. 근데 그립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헤드가 앞쪽에 있으면 스쿠핑도 나오고 캐스팅도 나오고 그와 동시에 다른 안 좋은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손 그립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잡게끔 만들어준다면 올바르게 다운스윙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앞쪽이 아닌 제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줘버리면 헤드는 앞에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공 칠 때 이렇게 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힘만 좀 빼준다면 헤드가 살짝 뒤로 떨어지게 되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낭창거리기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데요. 롱아이언도 마찬가지, 우드랑 유틸리티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라이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운스윙 과정에서 내려올 때는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다가 임팩 존에서만 오른손으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맞죠. 결국엔 저희가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쭉 끌고 오다가 왼쪽이 리드대가 쭉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오른손으로 팡 써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 역시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오른손을 쳐야지는 조금 어렵죠. 특히 필드에선 신경을 더 쓸 수가 없죠. 왜냐 필드에서는 어디에 딱 쓰면은 사실 뭐 스윙을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드라이버도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립을 왼손은 그대로 잡고요. 오른손은 느슨하게 잡아준다. 중간 마디로. 자, 그리고 이 그립이 어색한 분들의 특징은 양손으로 껴잡으시는 분들. 그립을 잡을 때 한 손 한 손 이렇게 툭툭툭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양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으면 되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 한 손으로 잡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왼손 잡고 나서 오른손을 잡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깊숙이 이렇게 껴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고 왼손 잡고 오른손 바로 툭 이러면 끝. 이렇게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게 느슨하게 잡은 거 치고는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좀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억지로 푸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이언처럼 좀 더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몸 동작이 달라지겠죠. 기울기도 조금 더 들어갈 거고 스탠스도 넓혀놨으니까 조금 더 오른쪽에서 처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오는 건 비슷한데 조금 더 올려치게 되고 이렇게 풀리게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좁혀놓으니까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풀리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풀리는 시점은 좀 오른쪽이 맞죠, 드라이버는. 왜냐면 어쨌든 몸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7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우드, 유틸 다 막 푸는 게 다양한 클럽들을 매번 칠 때마다 억지로 그렇게 풀어주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클럽이 14개나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몸 동작에 의해서 얼마나 왼쪽에서 치느냐 오른쪽에서 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드라이버도 끌고 와줘야 되는 건 똑같아요. 끌고 왔을 때 공이 우측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끌고는 오는데 몸까지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보통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과한 레깅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닌 몸이 과하게 레깅을 하면서 같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우측으로 공이 갈 수 있겠지만 이 그립의 장점은 레깅은 자연스럽게 되면서 몸은 오른쪽에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꽉 잡고 당겨 오려면은 당겨 오는 순간 몸도 같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립만 잘 잡고 이렇게 헐렁거리게만 만들어줘도 끌고 온다는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끌고 와줘서 쳐지기 때문에 이 그립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어색해서 다시 잡게 돼요, 그립을. 분명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와, 이거 그립 놓칠 것 같은데, 돌아갈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잡으시면 처음에 잘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치다가 이제 결과가 좋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게 잡으라고 말씀드려도 깊게 껴넣고 세게 안 잡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깊숙이 안 넣었으니까 위크로 잡으라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자, 여기서 중간 마디로 잡고 나서 안 덮어도 돼요. 덮으면 위크겠지만 이렇게 중간 마디로 잡아놓고 붙이고 엄지만 살짝 넘기면 위크 그립 같지 않죠. 이거는 그냥 스퀘어, 뉴트럴 그립이에요. 스트롱을 잡더라도 사실 그렇게 껴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훅 그립이 돼버려요. 심한 훅. 왜냐? 아래로 깊게 껴넣어서 잡아버리면 칠 때 돌아가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풀리기도 하고요, 공 맞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스트롱 그립으로 잡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똑같이 그 마디, 중간 마디 걸쳐주고 나서 엄지만 살짝 넘기면 돼요. 이때 오른쪽 팔꿈치만 안쪽으로 집어넣어 준다면 그립을 그렇게 잡을 수 있고요. 난 그래도 위크로 잡고 싶다 그러면 잡아놓고 뭐 살짝만 덮으면 이제 뭐 팔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중간 마디로 잡고 나서 붙이고 엄지만 살짝 넘겨준다, 이 정도.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동전 하나 올려놓듯이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백스윙 때 회전도 잘 되고 다운스윙 때도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PD님을 제가 이번에 통해서 한번 또 그립을 알려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께서 원래대로 한번 잡고 한번 쳐볼까요? 원래 그립대로. 역시 PD님도 많이 깊숙이 넣어서 껴잡습니다. 오 마이 갓. 솔직히 좀 소심해지셨죠? 시원하게 한번 쳐볼게요. 비포 애프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하게 치셔도 됩니다. 우측. 아이언에 비해서 드라이버가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립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립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왼손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 한번 잡아볼까요? 이제 PD님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보다는 조금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사이로 껴잡는 인터라킹 그립을 잡고 계시는데요. 근데 인터라킹 그립도 그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터라킹을 잡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더 깊숙이 껴넣어 잡으시는데 너무 껴넣고 잡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그리고 역시 좀 덮으시는데 여기서 엄지만 살짝 넘기면 끝. 헐렁거리죠. 전혀 잡은 느낌이 안 나는데. 그러면 성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잡고 나서 안 잡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중간 마디로 잡고 나서 잡으셔도 돼요, 그립. 악력은 비슷하게 잡으셔도 돼요. 알아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측에다가 백스윙 때 팍팍 던지듯이 한번 백스윙 확 올려보실래요? 확 던지고 스피드 있게.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확 던지고 오른쪽에서 그냥 쳐버려요. 오른쪽에서 던질 때 회전 많이 해도 돼요. 확 던지고 지금 괜찮다. 조금 더 나가지 않게. 오른손 그립은 그렇죠.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그립이 그쵸, 그런 느낌 들죠. 절대 안 빠져나가요. 오. 물론 좀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좋아요. 훨씬 가볍게 맞는 느낌인데요? 가볍게 맞는 느낌 나죠. 왜냐면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안 써서 그래요. 힘이 조금 더 공 쪽으로 응축돼서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두 개만 더 치면 잘 맞겠는데요? 캐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굿샷. 좋은데요? 오, 대박.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다르냐면 휘둘러지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까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무거운 클럽을 헬스하듯이 하는 느낌이라면 그 클럽을 들고, 지금은 엄청 낭창거리는 이제 도구로 빈스윙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 자체가 확실히 약간은 오른손에 백스윙부터 힘을 다 끌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냥 뭐랄까 던져준 느낌만 딱 드는 거. 그쵸. 그래서 지금 PD님께서도 던져진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클럽은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힘을 사용하면 던져질 수 있고요. 올바르지 못하게 힘을 쓰고 있으면 절대 던져질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 비거리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오실 거예요. 자, 제가 또 드라이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잡으면 안 돼요. 왼손이랑 오른손 동시에 잡아버리면 분명히 또 꽉 껴서 잡기 때문에, 네, 왼손을 먼저 잡아주고 오른손을 살포시, 네, 마디로 잡고 중간 마디, 그리고 엄지만 살포시 넘겨주고 끝.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이 스윙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렇게 잡았다고 해서 힘을 다 빼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힘을 빠지게끔, 힘이 빠지게끔 잡아놨기 때문에 그립을 잡고 나서도 헐렁거리는 느낌은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잡아주셔도 돼요. 프로님 근데 이게 네. 그립을 오히려 그렇게 잡음으로 인해서 던져지는 게 이제 힘이 빼기 위한 많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에서 그 레깅 동작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헤드 무게 못 느끼시는 분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운스윙 때 여러 동작들이 많이 달라져요. 뭐 치킨도 고쳐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찍는 것도 고쳐질 수 있고요.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다운블로로 치는 느낌으로 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웃인으로 치시는 분들도 교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주고 싶어도 적절하게 들어가요, 올바른 타이밍에서.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쵸, PD님께서 이렇게 잡으셨죠. 깊게 잡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깊게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서 살짝만 뒤쪽으로 물러나서 여기로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지금 인터러킹으로 그립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깊게 넣었을 땐 여기도 깊게 들어가죠, 이 새끼손가락도. 근데 여기서 뒤로 살짝만 물러나주면 그립이, 그러면 잡았을 때 새끼손가락도 조금 더 너무 깊게 꽉 껴잡지 않게 되고요. 근데 이게 그립이 손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네, 이거 다 닿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깊게 잡아놓고 제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낭창거리는 느낌으로 공을 칠 건데, 자, 이미 제가 PD님 채를 잡은 거를 제가 올려드렸을 때 안 올라갔어요, 잘. 그 말은 PD님께서 결국 이렇게 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딱이 하듯이 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립을 아까처럼 잡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잡았을 때 제가 그냥 툭 들어드리면 이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잡으실 땐 덮는 것보단 아까처럼 잡고 나서 엄지만 살포시 넘겨주면 그립은 끝납니다. 검지랑 중지는 붙여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좀 떠 있죠. 거기서 중요한 건 그립을 약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네, 거기서는 이제 좀 세게 잡으셔도 쓸데없는 곳에서는 힘을 안 쓰시기 때문에, 네, 탑에서 이 그립이 중간 마디로 잡게 되면 이 헤드 떨어지는 느낌도 되게 잘 와요. 그래서 이런 역동작도 되게 잘 걸려요. 헤드가 제일 사실 늦게 따라와야 되는데, 다운스윙 때는 일찍 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PD님 처음에 이제 하셨던 스윙은 이런 느낌. 이게 휘둘러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풀리면서 공 맞추려고 힘쓰려고 엎어 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립만 바꿔놔도 엎어 치는 느낌도 좀 줄었고 상향 타격이 좀 가능해졌죠, 그립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립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휘둘러 보면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런 느낌과 꽉 잡고 이런 느낌은, 네, 스피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그립을 잡아서 좀 불안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믿고 한번 해보시면 이 헐렁거리는 이 느낌을, 이게 휘둘러지는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의 주제는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 롱아이언을
이제 숏아이언처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롱아이언이 안 맞는 이유부터 알려드리자면, 보통 이제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거리 차이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5번 아이언, 이 롱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를 살려주지 못해서 공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번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캐리로 지금 153m가 갔고요. 토탈로 160m가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로프트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런치가 좀 안 나오긴 했지만 거리가 168m 나갔고요. 토탈로는 176m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5번 아이언, 롱 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네, 캐리로 170m, 토탈 179m가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 10m씩은 거리 차이가 있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거리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차이 나도 10m, 그리고 5m밖에 차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 먼저 안 맞는 이유부터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롱아이언이다 보니까 채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다 보니까 아크도 더 키우고요, 스탠스도 더 넓힐 거고, 그리고 뭐 공이 치는 가운데 두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왼쪽에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크게 상관없지만 먼저 아크가 너무 커지면서 세게 강하게 치려고 아크가 커지면서 레깅이 조금 빨리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이 5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대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코킹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강하게 치려고 하시다 보니까 길게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 때 넓게 내려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먼저 스탠스를 많이 좁힐 거예요. 최대한 많이 좁힐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립은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잡아주실 겁니다. 한 이 정도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짧게 잡아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헤드를 살짝 오픈할 겁니다. 네. 먼저 한번 쳐볼게요. 자, 스탠스는 샌드위치 치듯이 많이 줄일 거예요. 많이 줄일 거고, 뭐 공도 가운데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립은 중간 정도, 혹은 정말 더 짧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를 누가 봐도 열려 있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열어놓고 칠 거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리 167m가 갔는데요. 사실 짧게 잡는다고 거리가 크게 덜 나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희는 클럽의 길이 때문에 길게 잡아서 이제 아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손목이 풀리는 타이밍도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리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짧게 잡아주는 거는 컨택을 위해서, 그리고 아크를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뭐 스탠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드를 마지막에 여는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가 이 5번 아이언 각도대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닫아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닫아 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스퀘어로 두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손목이 다운스윙 때 가지고 와서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롱아이언의 탄도, 올바른 탄도라든지 거리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운스윙 때 이러한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풀려서 이렇게 당겨지는 거. 왜냐면 헤드가 스퀘어로 돼 있기 때문에 채는 길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드를 조금이라도 열어준다면 저희가 다운스윙 할 때 오히려 로테이션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공이 우측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아요. 해보시면은 많이 열어놓고 치다가 우측으로 가면 점점 알아서 로테이션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로테이션의 타이밍이 조금 더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아크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립을 짧게 잡아놓고 아크를 크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탠스 줄여놓고 아크도 작게 할 거예요. 근데 작게 할 때 이게 아닌, 아까 제가 손목이 조금 더 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백스윙 올라갈 때부터 약간 얼리 코킹식으로 코킹을 손목을 먼저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놓고 치고, 꺾어놓고 치고. 우측과 좌측의 아크가 다 짧아야 됩니다. 과하게 보여드리자면 헤드 열어놓고 스탠스 좁히고 이런 식으로 좁혀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작게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공이 좀 잘 뜬다, 아니면 너무 많이 뜨시는 분들은 오히려 탄도가 조금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안 떠서 캐리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공이 많이 뜰 거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좀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됐다 그랬을 땐 스탠스를 조금씩 넓힐 거고요. 그리고 그립도 조금 길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또 한번 쳐볼까요? 스탠스를 조금 더 넓힐 거고 그립을 조금씩만 더 위로 올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타이밍도 좀 맞아 떨어진다, 로테이션의 타이밍도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몸에서 조금 길게 잡고 스탠스를 좀 넓혀도 공이 조금 잘 맞는다, 그렇게 되면은 헤드까지 조금씩 스퀘어로 맞춰줄 거예요. 헤드까지 스퀘어로 맞춰준 다음에 한번 또 쳐볼게요. 타이밍이 점점 맞아 떨어져 가니까 헤드까지 스퀘어로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질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5번 아이언으로 지금 제가 짧게 잡기도 하고 스탠스도 좁히고 헤드도 열었다가 또 스퀘어로 놓기도 했지만 공의 구질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탄도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헤드를 열어라, 스탠스를 좁혀라, 그리고 그립을 짧게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롱아이언이 채가 길다 보니까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백스윙이 올라가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 왼쪽으로 와주면서 공을 쳐줘야 되는데 무작정 채를 처음부터 길게 잡고 스탠스를 넓혀버리게 된다면 체중이 왼쪽으로 가지도 않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걷어서 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오른쪽으로 쭉 가도 왼쪽으로 엎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스탠스가 넓어버리니까 하체를 제대로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체 위주로 스윙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스탠스도 웬만하면은 연습하시면서 계속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 그때 이제 스탠스를 원래대로 두시면 좋고요. 스탠스의 기준은 7번 아이언의 어깨 넓이로 쓴다면 그거보다 발 반폭 정도? 사실 저는 비슷하게 합니다. 저는 7번, 6번, 5번 혹은 8번도 스탠스를 최대한 어깨 넓이에 맞춰서 정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PD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한번 나와주세요. 롱아이언 먼저 치는 게 아닌 7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굿샷. 스윙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PD님. 캐리로 140m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6번 아이언으로도 한번 쳐볼게요. NG 아닌가요, 이거? 어, 7번보다 안 나갔는데요? 네. 거리가 오 마이 갓. 일단 패스. 5번 아이언도 한번 쳐볼까요? 자, 대방의 5번 아이언. 거리가 7번이랑 많이 차이 나네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컨택이 잘 안 나와요. 컨택도 안 나오고 뭐 런칭글, 탄도도 그렇고 그렇게 막 7번, 6번, 5번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물론 5번은 아예 안 맞았어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제 6번 아이언과 7번 아이언은 로프트가 비슷했어요. 로프트가 들어가는 것도 비슷했고 탄도도 비슷했고 실제로 7번 아이언보다 거리 좀 안 나갔죠. 네, PD님도 역시 헤드를 어드레스 때 좀 닫아놓으세요. 닫아놓고 오히려 이렇게 치세요. 네, 닫아놓고 밀어치고 오히려 저희가 헤드가 오픈돼 있으면 내려오면서 조금 더 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오픈, 스퀘어, 클로즈로 맞을 텐데 좀 과하게 설명드리자면 내려올 때부터 클로즈 그리고 공 맞을 때도 약간 클로즈 아닌 스퀘어 칠 때는 오히려 약간 오픈 좀 반대죠. 그러니까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로프트가 낮아지니까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치면은 로프트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로프트 각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도 잘 뜨고 잘 맞겠지만 심지어 저희가 또 연습을 7번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첫 번째 그립을 중간 정도. 네, 많이 짧아진 느낌 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먼저 헤드를 오픈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립을 잡고 나서 오픈시키는 게 아닌 오픈을 시켜놓고 그립을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스탠스는 조금 더 좁혀도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굿샷. 괜찮았어요. 네, 일단은 탄도 괜찮았고요. 하나 더 쳐볼까요? 자, 이번에 공이 좀 우측으로 갔는데 치시다 보면은 이제 알아서 우측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조금씩 하실 거예요. 헤드가 열려 있다 보니까. 굿샷. 괜찮았어요. 155m. 7번 아이언이랑 그러면 5번 아이언이랑 거리 차이가 좀 났죠, 이번에. 탄도도 그렇고 많이 뜨죠. 네. 그래서 많이 뜨시는 분들은 오히려 적게 뜰 거고 피디님처럼 적게 뜨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탄도가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측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스윙 느낌이 점점 달라지고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회전하면서 이제 오픈 스퀘어 클로즈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아까 런치앵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롱아이언에서 네. 런치앵글은 보통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고 네. 왜 그런 거 수치가 나와야 돼요?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런칭 한 14도에서 5도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너무 낮아버리면 캐리 거리가 확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린에 혹이 하나 떨어져도 런이 많습니다. 어쨌든 롱아이언을 그린에 떨어뜨려서 많이 도망가진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런칭글은 딱 그 정도가 적당한데 만약에 이제 또 너무 높아버린다? 그러면은 뭐 7번 아이언이랑 거리 차이가 없어요. 공이 위로 솟기만 해서 거리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세컨샷에서 거리가 많이 남았을 때 네. 그럼 이제 우드나 네. 유틸리티시잖아요. 네. 아이언이 연습이 되면은 이걸로 다 커버를 해도 상관이 없는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보낼 수 있는 거리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70이 넘게 남았다. 뭐 180, 190, 200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유틸리티를 잡을 수도 있고 우드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틸리티도 채가 굉장히 길잖아요. 우드도 그렇고 땅에 놓는 채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우드랑 유틸도 그것처럼 아이언이랑 똑같은 루틴으로 네, 적용이 됩니다. 사실 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저희가 드라이버 탄도가 안 나와서 공이 안 맞는 경우는 많이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너무 높아서 문제지. 드라이버도 해주시면 괜찮지만 효과적인 건 바닥에 놓여져 있는 공을 치는 그런 클럽들, 특히 이제 채가 길어지는 그런 클럽들한테는 굉장히 적용이 되면서 쉽게 더 잘 칠 수 있죠. 4번까지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자신감이 좀 붙으신 것 같은데요? 4번은 몇 미터 치신다? 그래도 아마추어 분들께서 4번 아이언이 170m면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피디님께서는 지금 캐리로 160 이상은 나가야 돼요. 잘 맞긴 했어요. 좀 우측으로 갔지만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저희가 지금 연습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몇 알밖에 안 치셨는데 혼자 계속 치시다 보면 몸에서 알아서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안 돌리려고 해도 그런데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원래 헤드를 열면 더 닫히고요. 칠 때 헤드를 닫아 놓으면 더 열려요. 오. 비슷했어요. 역시 4번은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거 4번은. 하지만 사실 몇 개밖에 안 치셨는데 바로바로 느낌은 좀
왔었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연습을 통해서 롱아이언에 좀 자신감도 얻고, 사실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게 치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계속 생각보다 좋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한번 연습하면은 되게 좋아질 거예요. 오늘 롱아이언을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윙을 크게 원래 제 스윙대로 했어요. 사실 그냥 대충 모으고 이렇게 쳐도 많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사실 뭐 10m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프로님들은 꾸준히 그 거리가 나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무리해서 치면 5번으로 뭐 200m도 넘기고 7번으로 한 180m 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거리를 꾸준하게 보낼 수도 없고 방향성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여요. 저도 실제로 필드에서는 7번 아이언으로 150에서 155m밖에 안 보고요. 5번 아이언도 한 170m에서 175m까지밖에 안 보고요. 뭐 세게 치라면 세게 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확성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그렇게 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조금 치다 보니 세게는 치고 스윙은 크게 하는데 이제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 스탠스를 줄인다, 채를 짧게 잡는다, 헤드를 조금 오픈시킨다, 그걸 좀 알아봤는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한번 많이 해보시면 롱아이언도 미드아이언 혹은 숏아이언처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백스핀이 아이언처럼 백스핀이 나오고 공이 확 떠버리는 뽕샷이 많이 나와서 네.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네, 제가 또 백스핀 줄이고 탄도도 알맞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으로써 거리도 확보가 되고 방향성이랑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좀 드라이버를 어느 정도 마스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 장점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PD님께서 치시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오케이. 하나만 더 쳐볼게요. 오케이, 네. 좀 당황하긴 했어요. 좀 뒤로 빠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뽕샷은 확인이 됐지만 이제 스핀 레이트를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불안해서 툭 갖다 대셨죠? 네. 한 번만 더 자신 있게 한번 쳐볼게요. 음. 4,000. 스핀이 4,000이 나왔어요. 진짜 아이언처럼 나오네요. 1,000 후반대에서 2,000 초반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스핀 한 2,000 초반에서 중반까지가 제일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낮다 보면 공이 가다가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스피드가 정말 빠른 프로님들께서는 1,000 후반 조금 아래도 공이 빵빵 위로 뜨면서 이제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지만, 이제 스피드가 조금 그에 비해 좀 떨어지는 분들께서 이제 스핀 양이 그렇게 적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꼬꾸라지고요, 가다가. PD님께서는 지금 반대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이유와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PD님처럼 스윙하는 패턴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드라이버 백스핀 양이 많은 거와 뽕샷이라고 하죠. 그 뽕샷이 나오는 거는 세트예요, 둘이. 세트.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엎어치니까 뽕샷이 일단 첫 번째로 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치다 보니까 백스핀 양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오히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상향 타격이 나와줘야 백스핀 양도 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쳐주게 된다면 뽕샷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피디님께서 아까 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친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또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드라이버 백스핀 양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 뽕샷이 안 나도 탑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스핀아웃 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 스핀아웃이 나오냐면
드라이버는 체중이 왼쪽보단 오른쪽에서 맞죠? 약간 오른쪽에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닌 오른쪽으로 그냥 빼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빼버리면 순간 손목이 약간 스쿱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거리가 진짜 한 50m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50m 이상도 날 수 있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해결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를 해줄 거예요.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줄 거고, 여기서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손 한 손으로 잡을 거고요. 그립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 올라갈 때 한 손으로만 듭니다. 한 손으로만 들 건데, 한 손으로 들 때 오류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요, 정말. 네, 여기서 한 손으로 들 때도 회전은 해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탑에서 이렇게 팔을 지금 왼팔을 뻗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 그 이유가 아래에서 위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네,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오른손과 이 헤드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연습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한 손으로만 백스를 올려버린다. 근데 그때 몸을 안 돌아버린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하지만 몸이 돌아놨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옆구리가 들어가면서 옆쪽으로 채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여기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해놓고 손으로만 들어버리면 저희가 이렇게밖에 못 쳐요. 네. 그럼 억지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하지만 몸이 쭉 돌아준다면, 왼팔 놔두고 몸이 돌아준다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을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먼저 백스윙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다운스윙 때 오류가 많은 게 또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왼쪽으로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이 못 버텨주는 거죠. 보통 스피너아웃 되시는 분들께서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엎어 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이렇게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좀 하시다가 이제 왼팔이 조금 잡힌다,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손목이 스쿱되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돌아놨어요. 돌아놓고 왼팔도 펴놨어요. 앞으로 나란히처럼 펴놨을 때 여기서 넣을 거잖아요. 넣을 때 왼쪽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야 돼, 살짝. 오른쪽이 살짝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느낌을 모르시겠다면 지금 당장 백스윙 올려서 왼손으로 오른쪽 옆구리 잡고 한번 이렇게 당겨보는 거예요. 약간 옆구리살이 접히도록. 네, 이렇게 되면 안 접히거든요. 여기 왼쪽이 접히지 오른쪽이 접히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을 넣는다. 그랬을 때 팔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발을 다 잡아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오른발을 살짝 떼어주는 거예요. 옆구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이 뒤꿈치도 따라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손목을 끌고 와야 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탑에 올라갔을 때 손목이 그래도 거의 배꼽까지 와야 돼요. 배꼽 근처까지는 와줬다가 여기서부터 손목으로만 퉁. 핵심 포인트는 손바닥은 하늘 보거나 저를 보면 안 되고요. 살짝 바닥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손 밑에 있고 헤드가 위에 있죠? 이렇게 손은 밑에 있고 헤드가 위에 있게. 자, 그러면 이게 좀 됐다고 했을 때 제가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맞추진 못해요, 한 손으로. 저도 힘이 좀 약해서. 자, 먼저 왼팔을 펴고요. 몸 돌면서 백스윙.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옆구리 넣었어요. 여기서 공이랑 저랑 지금 되게 멀어요. 공이랑 되게 먼데 그 먼 걸 즐기셔야 됩니다. 갑자기 공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먼 상태에서 조금 더 옆구리 넣어서 이 팔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얘가 비켜주고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출 거예요. 백스윙 올라가면, 자, 회전을 했으니까 공이랑 멀어졌고요. 옆구리 넣으면서 먼 데서 이런 식으로 때려 맞출 거예요. 공이랑 가까워지면은 바로 엎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네. 역시 이것도 오른손 그립의 힘이 조금 빠져 있을 때 더 잘 되겠죠. 왜냐? 가지고 오기가 더 이렇게 쉬워지니까. 근데 사실 얘네가 드라이버 치실 때 또 많은 오류가 뭐냐면 오른발을 잡고 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 오른쪽에서 잡고 쳐야 슬라이스가 안 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오른발을 완전 잡아놓고 치면은 슬라이스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 대신 이제 공이 우측으로 출발만 안 할 뿐이지 가다가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슬라이스 나는 거는 오른발을 잡고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오른발은 아까 옆구리 넣었을 때 오른발도 뒤꿈치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얘가 들어가줘야 옆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발 완전 다 붙여놔 버리면 칠 때 얘가 안 비켜주기 때문에 이 오른팔이 들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칠 때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슬라이스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거의 다 잡고 치시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대다수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왜냐? 얘가 안 비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이 좀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살려서 쳐볼 거예요. 똑같이 그립을 잡고요. 오른쪽 옆구리 집어넣으면서 툭툭 보내볼 거예요. 처음엔 툭 이렇게 먼저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피니시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230m가 갔고요. 이런 좀 예쁜 드로우 구질이 좀 걸렸습니다. 네,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PD님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서 바뀌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진 않을 테니까 아까 저 보신 거와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까요? 왼팔을 먼저 그렇죠 뻗어줄 거예요. 그 안으로 넣을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역시 여기서 한 손으로 들라고 하면 다 손으로만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연습하는 취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연습하는 그 동작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돌아놔야 돼요. 자, 해놨어요. 백스윙. 오른쪽 돌아야 돼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거 한 손으로 올렸을 때 오른손으로 당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코킹을 해서 올라갈 거예요. 코킹을 해서. 코킹을 안 하면 이 얘네가 안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이 손만 뒤로 계속 빼거든요. 그럼 이 뒤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 다운스윙은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는 자, 몸 도시면서 끝 이렇게 코킹을 해줘야 힌지가 걸리면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지금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옆구리 넣고 네 다시 꺾으면서 스탑.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먼저 옆구리 한번 넣어볼까요? 살짝. 네 그렇죠. 올려칠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몸의 역할은 끝났어요. 몸의 역할은 끝. 그러면 손으로 갖다 맞춰요. 옆구리가 들어갔으니까 팔꿈치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를 시켜놨죠. 그러면 가지고 와서 제가 손이 배 앞쪽까지는 최대한 와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헤드를. 그렇죠. 때려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옆구리 넣으면서 그냥 툭. 잘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 조금 처음에 엉성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공을 툭툭 쳐볼 건데 처음에 치실 때 10m 쳐도 되고 20m 쳐도 돼요. 세게만 안 치시면 돼요. 최대한 느낌만 받을 거라서 툭툭 치셔도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목이 안 접혀서 백스윙 때. 네, 이렇게 있으면은 손목이 안 접히고 손이 뒤로만 당겨 오게 되면 다운스윙 때 다시 앞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못 넣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 돌아가도 돼요. 백스윙 때. 네. 손목 좀만 더. 그렇죠. 그리고 넣고. 오케이, 다시. 좀 더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더 오른쪽. 그렇죠. 더 요런 느낌, 이미지가. 이렇게. 다시. 그립은 아까처럼 잡아줘도 돼요. 헐렁거리게. 돌고, 손목 접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살포시 넣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름 잘하셨어요. 네. 하나만 더 쳐볼까요? 그리고 나름 잘하셨어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까 보여드렸을 때 공 잘 못 맞췄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몸 동작만 어떻게든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이 느낌을 좀 살려서 한번 공을 툭툭 쳐볼 거예요. 자, 방금처럼 한번 툭툭 보내볼까요? 100m 쳐도 돼요. 오케이, 잘하셨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류 이렇게 된 거, 얘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그럼 몸 동작은 끝났어요. 네, 와서 돌리고 끝. 이렇게. 일단 칠 때부터
뽕샷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잘하셨어요. 오. 스핀 많이 줄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세게 쳐서도 줄어야 돼요. 사실 부드럽게 치면은 스핀량이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저희 세게 칠 거기 때문에 세게 쳤을 때 스핀량을 봐야 돼요. 오. 조금 밑에 맞긴 했어요. 오. 괜찮았어요. 스핀량이 조금 아쉬웠죠? 너무 낮아서 이번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 번 더 쳐볼까요? 괜찮았어요. 스핀량 많이 줄었고요. 왼쪽으로 좀 휘긴 했지만 훨씬 더 휘두른다는 느낌도 강하고요. 올려치는 양도 좀 더 늘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처럼 스윙을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그런 빈 스윙을 이거는 좀 장점이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사실 7번 아이언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뭐 약간 천장에 뭐 친구가 좀 안 나온다면 피칭으로 하셔도 괜찮고 그걸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툭툭. 네. 저 보면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도. 왜냐?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첫 번째 몸 돌고요. 자, 하체 특히 잘 돌아야 돼요, 백스윙 때. 하체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앞쪽 면이 오른쪽으로 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손으로 올리실 때 아까 피디님처럼 손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꺾여야 돼요. 올라갈 때 꺾고 돌면서.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오른쪽 옆구리 살짝 집어넣어서 올려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팔꿈치 들어올 공간 옆구리가 만들어줬으니까 툭툭 보내면서 끝. 손목을 툭툭 이렇게 좀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털어치는 그 스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이 털어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세게 쳐볼게요. 자, 먼저 그립 잡고 백스윙 올려서 이렇게 옆구리 들어가고 치고 많이 나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좀 들어가 나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이 정도 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이 정도 휘었다. 이제 치면은 우측으로 안 밀리고 찍히는 것도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습을 하다가 슬슬 피니쉬를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가면서 몸의 회전이 알아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면 드로우 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이렇게 쳐봤는데요. 스핀량이 되게 높게 나오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스핀량도 굉장히 줄 수 있고 일단 거리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몸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올바르게 손이 써지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나갈 수 있고 방향성도 마찬가지로 되게 좋을 수 있는 아마추어 분들께서 하기 싫어하는 그 덤비는 동작들을 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연습을 좀 알아봤는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드라이버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꼭 해보셔서 드라이버를 마스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PGA 투어 프로 유창현이었습니다.